그러면은 이 건물의 경우에 네. 어디가 가장 비싸고 뷰가 좋은 방일까요? 그 길에 대해서 도전을 해라. 유구에 대해서도 이전 복원을 해라. 착공하고 난 이후에 출토된 유물의 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호텔 설계 인테리어 본부 조현석 수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원 프로입니다. 고수정 프로입니다. 맨날 회사에서 일하면서 보거나 술자리에서 좀 보다가 네. 이런 자리에서 보니까 좀 또 새롭네요. 네. 입사 지원할 때 혹시 우리 회사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 많이 살펴보시잖아요. 그 중에 인상 깊었던 프로젝트나 뭐 괜찮게 생각했던 프로젝트 혹시 있으셨어요? 히림 건물이 되게 많더라고요. 유명한 프로젝트도 많고. 근데 그 중에서도 한국적이면서도 세련된 아무래도 푸시즌 호텔이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 프로젝트를 제가 담당해서 진행했었고요. 오늘은 포시즌스 호텔에 대해서 이모저모 제가 PM 할 때 하면서 겪었던 것들 오늘 재밌게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 처음 맡았을 때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 반갑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똑같은 부지에 다른 프로젝트로 설계를 이미 한번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 다른 프로젝트가 다른 게 들어설 자리였던 건가요? 그때는 업무시설로 설계를 했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사업주가 바뀌면서 관광호텔이라는 프로젝트로 들어왔어요. 2011년도에 발주처가 지명 경쟁 입찰을 했고 거기서 우리 히림건축이 당선이 돼서 설계를 수행하게 되었어요. 근데 포시즌스가 이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되게 럭셔리 호텔 브랜드고 네. 한국의 첫 지점을 하신 건데 맞아요. 좀 긴장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엄청났죠. 국내에서 가장 좋은 호텔을 설계해야 된다는 데 대한 중압감들.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수준의 프로젝트를 잡아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이게 호텔 설계인데 규모도 엄청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과 협업을 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과정에서 뭐 싸움이라던가 이런 어려움들은 없었는지. 싸움 되게 좀 있었죠. 시공사하고 좀 잦은 이제 좀 마찰도 있었어요. 호텔 설계가 굉장히 일반 설계하고 달리 좀 어려운 부분은 착공이 시작되고 설계 변경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착공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그때 설계가 대대적으로 많이 바뀌어요. 시공자들하고 같이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설계자들이 바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 테크니컬 서비스라는 과정을 통해서 설계를 정합성 있게 만든 다음에 현장으로 제공하는 그 과정이 시공사가 보기에는 설계자가 계속 설계를 바꿔나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현장은 시간하고 돈하고의 싸움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루하루 이제 재촉을 하면서 제가 진짜 빚쟁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빨랑 이 상황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인디아나 존스 촬영 현장 같은데. 처음에 봤을 때 깜깜하셨겠어요. 유적 발굴 현장인가요? 예. 착공하고 난 이후에 출토된 유물의 사진입니다. 보시면 포시즌스 호텔 착공 당시에 지하에서 출토된 유물 유적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착공을 한 이후에 현장에서 많은 유적과 유물이 출토되기 십상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도로가 공조길이에요. 공조로 가는 길인데 그 길에 대해서 보전을 해라. 즉 옛 건물 터를 유구라고 하는데요. 유구에 대해서도 이전 복원을 해라. 이런 부분이 문화재 심의에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모형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건물 위치에 그대로 옮겨봤을 때는 이 부분이거든요. 남측의 주출입구의 오른쪽 부분에 포시즌 한번 가보시면 작은 그 덧문, 쪽문 뭐 이런 문이 하나 있어요. 그 부분이 정확하게 예전에 복원할 이 길의 흔적을 살리기 위해서 최신 건축물이지만 그 예전의 흔적을 따라서 게이트를 하나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뷔페존 지하에 그 게스트들이 그 오래된 유적을 보면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지하 부분에 이제 그 식사 공간 하부에 우리 해당하는 유구를 그대로 이제 이전해서 복원해서 건물로 이제 품어 안은 그런 설계가 되겠습니다. 약간 과거와 현대가 같이 콜라보레이션 된 그런 공존하는 공간인 거네요. 네, 저도 이제 이전에는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부분이 되게 개발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저도 전연차 때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포시즌스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된 거는 서구 브랜드다 보니까 많은 서구인들이 이런 오래된 유적 유물에 대한 약간 환상, 로망, 쉬운 말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건축물의 디자인 컨셉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뾰족하고 이렇게 곡선지고 이런 형태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혹시? 처음에는 네. 산에서 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곡선이 지고 또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네네. 그게 좀 한국적인 이미지를 대표하는 첨화곡선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경복궁 같은 어떤 첨화의 모양이랑 네. 비슷하다고 좀 느껴지긴 하는데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한국 첨화의 곡선하고 내사산이라고 하죠. 예, 서울 구도심을 둘러싸고 있던 네 가지 산의 이 산세에서 이런 라인들을 따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특징적으로 우리 그 광화문의 아이덴티티와 내사산의 중심에서 주변 뷰를 보는 컨셉을 구현하는 하나의 장치가 되었고요. 객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확실히 뷰가 아닐까. 뷰라던가 아니면 가격? 그렇죠. 뷰나 가격. 그러면은 이 건물의 경우에 네. 어디가 가장 비싸고 뷰가 좋은 방일까요? 그래도 한국에 왔으니 뭔가 어떤 광화문 뷰? 가장 꼭대기층에 있는 네. 그런 광화문 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배면, 즉 광화문 쪽으로 뷰가 이렇게 형성되는 방이 피스윗 자리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북쪽으로. 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 이 남측, 동측의 이 코너방 여기가 포시즌에 있어서 피스윗 자리예요. 반전이네요. 네. 대부분 도시에서 랜드마크가 되는 이제 타워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남산타워가 되겠죠. 그렇죠. 남산타워가 보이는 이 전면부에 코너방, 종로가 보이고 남산타워 같이 조망되는 이 코너방을 피스윗의 자리로 낙점을 하더라고요. 저기서 그럼 혹시 1박 하셨나요? 네. 호텔 설계자들한테 하나의 그 보상이라고 한다면 트라이얼 스테이라고 시숙을 할 수 있거든요. 예, 한 3개월간 트라이얼 스테이를 하면서 건축물의 성능 평가 등을 해요. 그 기간 동안 저는 이 남쪽 방에 묵어서 타워 뷰를 온전히 하루 동안 즐길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호텔 설계의 메리트 같은 그런. 오늘 저 좀 짧은 시간인데 제가 포시즌스 호텔 하면서 이제 겪었던 점들과 호텔 설계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호텔 설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철학적인 것 같은데 입사시험 다시 보는 것 같네요. 예, 제가 좀 꼰대 같죠? 아무래도 뭔가 럭셔리함? 그런 게 아닐까요? 맞아요. 고객에 대한 경험, 그리고 공간적인 재미,
그런 부분들을 다 게스트가 소비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호텔이거든요. 십몇 년 제가 설계를 하면서도 질리지 않고 매번 할 때마다 새롭게 고객에 대한 경험을 디자인해서 제공한다는 부분이 저를 좀 지치지 않고 계속 일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원래 건축이 사용자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뭔가 저는 호텔을 항상 이용자 입장에서만 봤지 이렇게 설계자 입장에서 본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설계한다는 말이 되게 멋진 것 같아요. 신입사원으로서 또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알기 어려운 그리고 또 잘 몰랐을 법한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그냥 단순히 설계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겠구나. 저는 포시즌스 호텔 다시 생각할 때마다 고생이자 자산인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이제 밤샘과 정말 많은 고생들을 했지만 결국은 그로 인해서 제가 호텔 전문가로서 이제 다시 거듭나게 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고생이자 자산이 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조윤석 PM이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욕심쟁이에요. 타협이라는 부분이 없이 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맞춰나가는 진짜 지향점도 되게 높고 그 부분을 완수하고자 하는 그런 게 되게 높으셨던 분 같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퀄리티도 좋지 않았나 결과적으로.